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섬 서머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제 채널 많이 아껴주세요. 그럼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하냐면 2025년 신년 계획 및 새해 2주일 후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다들 신년 계획은 세우셨나요? 전 사실 세운다고 해놓고 그다지 상세하게 세우지 않았어요. 역시 MBTI가 제가 J가 아니라 P여서 계획을 좀 상세하게 세우는 건 좀 힘드네요. 그래도 대강 올해 이루고 싶은 것들을 말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 언어 공부입니다. 제가 요즘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공부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대학원 입학 전인 2월까지는 한가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주 동안 유튜브에서 여러 공부 방법을 보고 실행해 봤는데 확실히 흥미가 없으면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정말 그나마 재미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그 YBM의 CNN 페이지였나?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짧은 영어 뉴스가 뜨고 해석이랑 단어 정리 그리고 음성 파일까지 있어서 공부하기가 정말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딕테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쉐도잉을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진짜 하기 싫은 건데 두 번째는 저한테 문법 책이 있어요. 그래머 인 유즈라고 잠시만요. 요 책입니다. 그래머 인 유즈. 제가 이 책을 몇 년 전에 샀는지도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직도 굉장히 새 책 같고요.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걸 왜 하려고 하냐면 이거 진짜 저 문법 싫어하거든요. 문법 너무 싫은데 그 유튜브에 영어 공부를 검색하면 진짜 이 책이 꼭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진짜 빠지질 않는 책이에요, 진짜. 이 책 진짜 추천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꾹 참고 2월까지는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아, 저도 진짜 하기 싫은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성인이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죠. 그리고 그다음 일본어는요. 그렇게 이 우선순위가 떨어지기도 하고 저도 막 일본어에 엄청난 흥미가 있는 건 아니라 EBS에서 나온 초급 일본어 책이 있거든요. 그걸로 일주일에 3번씩 이제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걸 끝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일주일에 월, 화, 수 그리고 20분 동안 하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일본어 팟캐스트 가끔씩 듣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타카나를 아직 다 외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데 뭔가 바로 읽으려면 좀 안 읽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가타카나를 좀 외우려고 팟캐스트를 보다가 이제 가타카나 단어 있으면 연습장에다가 다 정리를 해놔요. 이거 가타카나 다 쓰고 어떻게 읽는지 다 쓰고 뜻이랑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제 1월 목표는요. 가타카나랑 히라가나 다 외우기입니다. 아 물론 알긴 아는데 이상하게 이게 빨리빨리 뇌에서 분로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월 목표는 이렇게 간단하게 잡았습니다 일단. 제가 뭐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어서 바로 좀 높은 수준을 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하니까 그냥 1월은 천천히, 천천히 가려고요. 그리고 마지막 중국어입니다. 중국어는 제가 요즘 빠져있는 언어죠. 왜 재밌냐고 하면 성조가 있어서 말하는 게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어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EBS 초급 중국어랑 중급 중국어를 같이 해서 거의 매일 하고 있고 유일하게 제가 복습도 하는 과목이에요. 이게 초급 중국어가 초급 일본어랑 똑같이 월, 화, 수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중급 중국어는 목, 금, 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중국어를 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중국어가 저에게 맞지 않는 난이도거든요. 이게 중급 중국어 보시면 그냥 현지인 말투예요. 현지인 말.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저한테 맞지 않는 난이도인데 저는 중국어 읽는 게 즐거워서 그냥 병음을 보고 더듬거리면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계획입니다. 이거는 모두의 신년 계획에 다 들어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뭘까요? 좀 힌트를 드리자면 새해마다 사람들이 여기를 등록했다가 2월, 3월부터 싹 빠져요. 바로 운동하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수영을 찔끔찔끔 다녔잖아요. 한 달 끊어놓고 막 한 달에 뭐 한두 번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찔끔찔끔 했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달라요. 진짜 수영인으로 거듭날 예정이에요. 제가 어떻게 수영하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계획은 독서 관련인데요. 제가 독서 모임도 하고 꾸준히 책을 읽으려고 여러 노력을 해 봤는데 그 결과 전 독서와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책을 좋아해 보려고 했지만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애정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책 욕심은 이제 과감하게 포기하고 매달 한 권 읽는 걸로 만족하려고요. 대신 영어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쉬운 소설도 굉장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권 읽기 이런 정량적인 계획은 어차피 못 지킬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자기 전에 누워서 영어 소설책 천천히 읽어 나가려고요. 그냥 이 정도만 세워 놓으려고요. 그 이상 세우면 어차피 못 지켜요. 제가 만약에 한 권이라도 완독을 하게 된다면 그때 기념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소소한 목표는 이제 스트레칭하기? 사실 스트레칭해서 다리 찢기를 하기가 제 목표이지만 다리 찢기까지는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그냥 스트레칭하기 이고요. 그다음에 일기 쓰기가 있는데 일기 같은 경우에는 일기장을 따로 마련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안 쓸 거라서. 어차피 안 쓸 거라서. 일기장을 따로 마련하진 않았고 대신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제가 지난달에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하루에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메모하고 뭐 생각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정도로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 신년 목표였고요. 여러분의 신년 계획도 한 가지씩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제 궁금증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지인 여러분이라면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아, 요즘 애들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대요. 왜냐면 스마트폰 세대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애들은 또래입니다. 이렇게. 요즘 애들은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진짠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락 주세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2025년 1월 2주 후기입니다.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는데 과연 새해라는 부스터를 달고서 얼마나 지켰을까요? 먼저 언어 영역입니다. 아까 영어 뉴스 디테이션 한다고 했죠? 네. 2번 했습니다. 영어 문법 공부 1번 했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자, 다음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는 100%다 했습니다. 와! 역시 조금만 하기로 하니까 지켜지긴 하네요. 월, 화, 수 20분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자, 마지막 중국어입니다. 90% 했어요. EBS 중국어 딱 한 강을 놓쳤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강의를 안 들어 가지고 그거 하나 밀린 거 빼고는 다 했어요. 그래도 나름 괜찮지 않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인데 그거를 다 듣고 강의까지 복습하고 저 복습도 했거든요, 중국어는. 대단하죠? 그리고 운동 영역입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요즘 주 5일 수영을 다니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주 5일 수영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수영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홈트를 또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제가 사이드킥이라는 걸 하는데 사이드킥이 약간 말 그대로 옆으로 차는 거거든요. 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옆으로 차는 건데 제가 그 코어 근육이 없다 보니까 이게 옆으로 하다 보면 몸이 막 돌아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안 돼요. 막 다리를 이렇게 차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막 안 되거든요 진짜. 막 자전거 타기처럼 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극복해 보려고 지금 홈트를 하고 있어요. 뭐 근데 엄청 막 많이 하진 않고요. 그냥 플랭크랑 사이드 플랭크 정도 하고 있고 여기에 스쿼트까지 추가할 예정이에요. 스쿼트까지 해서 그래서 제 계획은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인제 5세트 30초씩 5세트 정도 하고 그리고 스쿼트는 몇 개를 할지 고민이에요. 일단 100 개부터 좀 차근차근 해서 한 300 개까지 늘릴 예정인데 일단 100 개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요즘 수영에 완전 빠졌어요. 제가 그리고 수영 친구도 사귀었거든요. 수영 친구가 지금 2명 정도 있는데 1 명은 친구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고 왜냐면 약간 인사만 터고 말 쪼끔 하고 이 정도고 1 명은 인스타 아이디까지 교환했어요. 그래서 한 분이랑은 인제 오늘도 이따 자유수영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너무 신나고요. 그중 한 분이랑은 약간 쪼끔 친해져 가지고 먼저 그분이 저한테 인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제
수영할 때 앞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도수 수경이 있는지 모르고 그런 걸 안 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앞이 안 보여서 누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저는 수영복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수영복을 다들 검은색을 입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인사는 누가 하면 받아요. 누가 인사를 하면 그때 인사를 해요. 왜냐면 그게 아니면 누가 저를 보는지도 알 수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근데 누가 먼저 인사를 걸어 줘 가지고 자꾸, 그래서 그분이 또 저 갈 때 안경 쓰고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말을 걸어 주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도 그 다음 수업에 먼저 가서 이거 지난주에 말 걸어 주신 분 맞냐?" 이렇게 물어봐서 인제 인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약간 신기한 건, 제가 좋아하는 락커룸이 있어요. 193번 락커룸을 제가 선호하는데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193 번이 좋아요. 근데 193 번을 쓰는데 제가 월수금 가는데 193 번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딱 지난주 월요일에 갔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갔는데 193 번이 차 있길래 '아 설마 저 사람이 193 번인가? 그 수영 친구가 193 번일까? 에이 설마.' 했는데 진짜 193 번이 그 수영 친구가 쓴 거예요. 그 사람도 알고 보니까 193 번을 선호한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 그래 가지고 너무 신기해 가지고 너무 웃겨서 진짜 그 사람이랑 뭔가 더 친해지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193 번. 저는 이렇게 약간 사람 만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수영 동호회에 지금 가입을 할까 고민 중이거든요. 친구가 수영 동호회를 추천을 해 줬어요, 자기가 당근에서 봤다고. 그래서 저도 인제 거기 인스타도 보고 당근도 보고 했는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조건이 어렵지 않아요. 조건이 25 미터 자유형 한 번에 가기라서 어렵지 않거든요. 다른 데는 50 미터예요, 50 미터. 근데 25 미터니까 완전 널널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볼까 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25 미터를 아직 한 번에 못 가요. 자유형을 할 수 있긴 한데 자유형은 한 번에 25 미터는커녕 15 미터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대기를 걸어 놓으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그 동아리가 20명 정도가 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대기를 걸까 하다가 가입 질문에 "25 미터 한 번에 갈 수 있나요?" 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짓말하는 거는 좀 그렇고 해 가지고 아직 가입 신청은 안 했어요. 하지만 제 목표는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수영 동호회에 가 가지고 인제 주말에 자유수영 같이 가고 사람들이랑 좀 새로운 사람이랑 친해지고 약간 이런 게 제 신년 목표이기도 해요. 운동하기 자체가 신년 목표이기도 한데, 네, 제 개인적인 수영 목표는 수영 동호회에 가입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형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패턴 수영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기존에 수영복 보여드렸던 거 보면 막 복숭아고 딸기고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갑자기 그 솔리드라고 부르는 단색 수영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중에서 저는 핫핑크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아레나에 가서 한번 시착을 해 봤는데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115,000 원이어서 쪼끔 눌렀습니다. 근데 제 다음 수영복은 아마 핫핑크 솔리드 수영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딱 컷도 미들 컷이고 해서 좋았는데 인제 돈이 없다 보니까 아쉽게도 사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운동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기타 영역입니다. 스트레칭 한 번 했고요. 일기 쓰기 현재 2번 했습니다. 역시 안 할 줄 알았어요, 일기는. 일기 같은 거는 저한테 안 맞아 가지고 안 쓸 줄 알았습니다. 일기장 안 사길 잘했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새해 계획 세운 게 민망할 정도네요, 아주. 그렇지만 이 영상을 만든 건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그리고 이렇게 올려두면 제가 민망해서라도 더 열심히 계획을 지키지 않을까 하는 욕심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은 이번 달에 TMI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근데 아까 수영복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게 제 TMI였는데 또 TMI 없나? 흠. 제가 어제 하이디라오를 갔다 왔는데 하이디라오 거기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5시 반 예약으로 갔는데 그 시간에도 밥을 먹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몰랐는데 무슨 면을 시키면 점원이 와 가지고
막 그 스타 쇼를 보여줘요. 막 쇼를 막 보여주고 그거를 하는데 이제 신기하게 제 옆 테이블 그리고 뒤 테이블 그리고 앞 테이블 대각선 앞 테이블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걸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쇼를 3번이나 봤어요. 근데 그 쇼 보면서 '와 저거 하다가 면 끊어지면 어떡하지?' 했거든요. 근데 진짜 대각선 앞 테이블 쇼를 할 때 면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 마무리되긴 하더라고요. 저는 갑분싸가 될지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됐군요. 됐습니다. 그리고 하이디라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 가면. 너무 탕 종류도 많고 그리고 먹을 것도 다 하나하나 제가 주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 소스 셀프바. 셀프바가 3,500원인데 소스를 내가 정해야 되는데 소스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그거를 다 쪼끔씩 넣어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인제 소스를 잘 몰라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건희 소스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그 건희 소스대로 따라했어요. 그랬더니까 맛있더라고요. 역시 유명한 거는 이유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 올해 겨울 너무 안 춥지 않아요? 저 원래 추위를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항상 롱패딩만 입는 사람인데 올해 겨울은 롱패딩 없어도 살겠더라고요. 그때 한창 잠깐 한파 있었잖아요, 며칠 정도. 그때 빼고는 정말 춥지 않았어요. 음. "안 춥다." 그래서 좀 걱정인 게 벌레들이 원래 추워야지 인제 죽고 이제 작은 벌레들이 다시 또 나타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 겨울이 안 추워서 내년 여름에 벌레 왕 큰 거 나올까 봐 그 점이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더 이상은 TMI가 없네요. 제가 미리 적어 놨어야 되는데 그 TMI까지는 적어 놓질 않아 가지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